안녕하세요. 키우리 대표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버마드 전자밸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요즘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가지고 많이 보신 글 중에 하나가 버마드 전자밸브 관련된 글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글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영상 제작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시작인데 뭐 좀 미흡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마드 전자밸브는요, 메드 인 이스라엘입니다.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버마드 회사가 5, 60년 정도 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농업용 관계용수라든지 산업용 플랜트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이런 전자밸브도 그렇고, 이제 압력 조절기, 유량계, 에어릴리프 이런 것들, 이제 배관 자재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업용 시장 점유율이나 공업용 시장, 산업용 시장하고 비교를 해도 아무튼 돈 많이 버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자동화 시설, 아마 80년대 후반부터일 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자동 관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자밸브 수입되는 게 이 버마드사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마드사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보조 사업이 시작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고 현재까지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밸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냐? 먼저 저희 같은 관수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펌프가 먼저 이제 밭에 사장님들 밭 면적을 보고 관수 방법, 점적이냐 스프링클러냐, 그리고 점적 같은 경우에는 몇 cm 간격이냐, 압력 보상형이냐, 낙수 방지기가 달렸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물량과 수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클러도 낙수 방지기를 쓰냐, 아니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쓰냐, 아니면 대충 물만 나와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농가 사장님들이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관수 시설을 이제 견적을 내죠. 그 견적 자체가 설계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 밭에 예를 들어 이제 과수원일 경우에 사과나무가 몇 메다에 몇 메다로 식재가 돼 있고 얼마 간격의 점적 호수를 깔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 그거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물량을 산출을 하죠. 전체 소요되는 물량을 산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수를 할 수 있는 펌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펌프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쓰는 게 관수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윌로 1700이라든지 954라든지 이런 모델들, 한일 펌프도 1마력, 2마력 있고, 펌프도 이제 같은 마력이라도 푸는 물량과 수압이 틀리기 때문에 펌프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펌프가 면적을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되면은 펌프 한 대에 전자밸브 하나를 설치를 해서 한 구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은 펌프를 여러 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펌프 한 대에 전자밸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각 구역마다 이제 전자 밸브가 있고 뒤에 펌프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1번 구역에 물을 주고 싶다 하면은 1번 밸브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2번 밸브, 아니면은 1번 다음에 3번 밸브, 뭐 이런 식으로 관수를 하실 수 있게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셨을 거고요. 그 구역에 물을 줄지 안 줄지를 이제 기계에서 판단해서 이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밸브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역을 나눠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의 농업 현장과 우리 국내 농업 현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국내는 이제 소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전자 밸브는 이제 이런 작은 거부터, 이거는 20mm부터 20, 25, 40, 40mm, 50mm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 정도 선이면은 국내는 문제없이 관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60mm, 70mm, 75mm 이런 거는 이제 특이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국내에는 20mm부터 25, 40, 50 이렇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네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규격이. 그런데 왜 25에서 왜 30이 아니고 40으로 넘어가냐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0mm는 잘 없습니다. 30mm 배관을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30mm로 배관을 뭐 나름대로 꾸미셨다 하시면은 이제 40mm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뭐 좀 이따가 이제 물에 나가는 원리나 이런 거를 설명드릴 건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20, 25, 40, 50 이렇게 이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밸브 모양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자로 돼 있죠. 40mm도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이 일자로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글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글로브 타입. 왜 글로브인지 뭐 장갑도 아니고 그 이유는 모르겠고. 자, 이래서 이제 일직선 배관 거기에다 쓰는 건데, 개 중에 이제 지중해서 이제 주관이 올라와서 직각으로 이제 빠지는 배관을 하시면서 전자 밸브를 거기에다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이런 앵글형 타입이라고 합니다. 앵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서 바로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앵글형 전자 밸브도 있습니다. 다음, 제가 좋아하는 Y형 밸브입니다. 자, Y형 밸브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얘는 이제 글로브 타입하고는 좀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은 몸통이 45도로 누워있죠. 이 이유는, 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밸브의 형태는 글로브, 앵글, Y형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펙이라고 해도 아까 이제 사용 구경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관수라는 것은 수압이 중요합니다. 수압과 유량이 중요한데, 거의 이렇게 PP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요, 이제 10바까지 버틴다고 카탈로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바까지도 써봤어요. 17바 펌프가 뭐랄까 한 21kg까지 걸리는 것도 써봤는데, 이제 그건 좀 특이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제품이었거든요. 그 면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15바까지는 이제 좀 무난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어지간하면은 회사에서 권장하는 스펙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옳겠죠. 그래서 10바까지 사용하시면은 10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게, 일반 농업용에는 이제 1700 같은 경우에는 2.4kg, 2.2kg 걸리죠. 최대압이. 자, 2.2바와 10바는 꽤 큰 차이죠. 그러니까 무난히 쓰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밸브니까 전기로 작동이 되는 밸브잖아요. 자, 전기로 작동되는 밸브이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들어갑니다. 이거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AC 24V입니다. 자, 교류면서 24V 전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교체용 솔레노이드 제품으로서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카메라가 좀 좋은 게 아니라서, AC 24V라고 표시가 되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24VAC 돼 있죠. 24VAC. 이 뜻은 24V면서 AC, 교류 전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 감비기, 양액기, 아무튼 농업 관련된 자동화 기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AC 24V 출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1번 밸브를 열어라. 그러면은 1번 밸브에 연결된 전선으로 24V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서 이제 밸브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배터리로 작동되는 거 없냐? 있습니다. 이제 전원의 차이입니다. 이제 전원, AC는 교류 전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220V 있죠. 가정에서 쓰는 220V를 이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류 전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류 전원인데, 이제 배터리가 9V 9V 배터리,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자밸브를 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때는 이제 24V AC가 아닌 DC 솔레노이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배터리 전원에 사용하는 거. 안 그러면 이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NC라고 써 있어요. 네모칸에. 이 사진으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NC라고 돼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노멀 클로즈예요. 노멀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닫혀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가야지 열립니다. 그리고 전원이 끊기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 다 이제 물탱크 쓰시잖아요. 물탱크는 높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이제 그 탱크의 자연수압으로 해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것을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클로즈. 근데 NO라는 노멀 오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노멀 오픈이라는 것은 뭐냐? 평상시에 열려있고 전원이 들어가면 닫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지금 물탱크가 있고 밸브가 있고 한데 노멀 클로즈는 막힌다고 했죠? 전기가 들어가야지 열리고. 근데 노멀 오픈은 계속 열려있는 겁니다. 그럼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전원을 인가를 하면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NC와 NO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었는데 국내 수입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현장에 있어가지고 노멀 클로즈 아니 노멀 오픈을 NO 제품을 주문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공급 업체에서 이제 주문을 안 해주는 건지 양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국내에는 NC가 기본적으로 NC 타입의 솔레노이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기적인 사양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글로브, 앵글, Y형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각 구경마다 모든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글로브 타입은요 20, 25, 40, 50 그렇게는 글로브 타입은 다 있어요. 근데 앵글형 타입 이거는 40과 50이 있어요. 40과 50이 판매되고 있고 앵글형 타입, Y형 타입이라죠. Y형 타입입니다. 이거는 40과 50mm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0mm는 준비가 안 됐고 이제 50mm로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앵글형과 Y형 타입의 전자밸브는 40mm와 50mm가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작동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작동 원리는 좀 큰 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제품에는 이제 물의 흐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왼쪽에서 지금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방향 표시가 화살표가 이제 친절하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자세히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제 나가는 거죠. 한 바퀴를 돌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유는 요 솔레노이드를 이제 나중에 풀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의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원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글로브 타입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것이고요. 앵글형 타입은 자, 이것도 방향을 똑같이 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얘도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면은 글러브하고 앵글하고 지금 빗금돼 있는 부분이 똑같죠. 아무튼 물의 흐름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Y형 밸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얘는 이제 이 삼각형이 이제 물의 흐름 방향입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짝 넘어서 이렇게 나가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살짝 턱을 넘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해하시는 분들, 바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유는, 자, 이게 글로브 타입으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서리방지 같이 펌프가 이제 풀로 돌면서 이제 그 1500평, 20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한 번에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압도 안 돼야 되고 물량은 최대한으로 많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글로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돈다고 그랬죠. 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량 감소와 수압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멀리 못 보내면서 이제 물량도 떨어지게 되고 감압이 돼 버리니까 그 넓은 면적에 하기에는 좀 불안한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보다는 이제 감압이 덜 되고 그렇게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직선 구조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량 감소라든지 감압이 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진 30% 같은 구경에 글로브 타입과 Y형 전자밸브의 차이는 한 30% 정도 성능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도 이 Y형 쓰고서는 속은 한 번도 안 썩였어요. 자, 속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이제 유지보수 면에서 유지보수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좀 면적이 넓고 물량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수시설에 있어서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수원이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지하수에서도 건수가 잡혀서 쓸 수도 있고, 냇물을 끌어올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각 수원지마다 그 물속에서도 흘러다니는 이물질들이 많아요. 어디는 모래가 많이 나온다, 어디는 뻘이 나온다, 어디는 이끼가 많이 나온다, 핵함이 나온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거 자체가 이제 이물질이죠. 이물질인데 그걸 먼저 그 물을 탱크에 받아서 펌프로 뽑아서 여과기를 거쳐서 이 전자밸브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물질들이 여과기 관리 잘못이라든지 해가지고 전자밸브를 뭐 안 걸리고서도 이제 통과해버려가지고 점적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양액재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양액재배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처방된 약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나름대로 더 좋게 하시려고 해서 영양제를 양액과 같이 관수를 하시다가 이제 기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가부터요. 그 양액 비료와 영양제들의 화학 반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쩔어 붙어요. 거미줄 친 것처럼. 그러면 이제 펌프는 둘째 치고 여과기, 전자밸브, 점적 다 막히게 됩니다. 좀 손해가 막 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도 밸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거의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거의 사장님들께서 여과기 관리를 좀 정석대로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여과기 관련된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전자밸브가 속을 썩이는 거는 뭐냐? 이 솔레노이드입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솔레노이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입, 앵글 타입, Y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요즘에 또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밸브들인데요. 이제 외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흡입구와
물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 그리고 이제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선택하는 셀렉트 스위치,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솔레노이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흔히 보실 수 있는 전자밸브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렇게 하고 솔레노이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량 조절 손잡이.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량 조절 손잡이는 수도꼭지하고 같은 거예요. 자동 펌프를 쓰신다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돌리면은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막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반대로 돌리면은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많이 여는 거예요. 풀 개방이죠. 끝까지 돌리면은. 자, 이제 안 돌아가요. 이제 지금 이 정도 올라간 것이 풀로 개방이 된 겁니다. 다음 전자석 솔레노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외형 설명은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Y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50mm예요. 같은 50mm인데 방향을 똑같이 해볼까요? 자, 50mm 몸통의 크기가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 스위치, 솔레노이드. 다음으로 아까 유량 조절 손잡이 보셨죠? 똑같이 유량 조절 손잡이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은 50mm인데 유량 조절 손잡이가 왜 없냐?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뭘 한 번에 왕창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왕창 들어가 줘야 되는 현장인데, 유량 조절 손잡이 이거 사장님들 또 잘못 다루시다가 좀 막아놓으셔가지고 이제 수압을 갖다 줄이시는 경우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20mm 하고 25mm도 있네요. 자, 이 제품도 보면은 똑같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솔레노이드 있고 셀렉트 스위치 있고. 자, 여기는 유량 조절 손잡이 있고요. 여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아무튼 물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들어가면은 답답하죠. 갑자기 또 이게 누가 또 못 모르고 와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걸 선호하는데, 뭐 단가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같은 미리수로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요, 저희 업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밸브 중에 뭐 범하드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규격으로 이제 구멍 크기에 따라서 보면 지금 이게 또 셀렉트 스위치가 틀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이 팔고 덜 팔았냐, 그 차이예요. 자, 국내에서 20mm하고 25mm는 많이 나가요. 의외로 많이 나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 이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 설치를 하다 보면은 거기는 전자밸브가 한 번 들어가면 뭐 6개, 8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제 소규모 면적도 작으면서 물량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구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죠. 또 구역은 나눠야 되는, 연구 과제 때문에 이제 구역은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품들이 많이 나가요. 많이 안 나가요. 뭐 제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랄까, 이제 좀 특이 현장에나 좀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자, 그렇게 하고 얘는 또 이렇게 또 틀리죠.
셀렉트 스위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셀렉트 스위치 이 타입으로 생긴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자로 선 것이 자동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야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45도 돌려버리면은 이제 강제 오픈입니다. 강제로 여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도 열리고 전기가 안 들어와도 열리고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초기에 우리가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초기에 관수 사업을 했잖아요. 자동 관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장님들께서 그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요. 그때 당시에 많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어떻게 쓰셨느냐. 아, 귀찮아. 나 저 관비기 안 써. 그래 놓고 펌프에 관비기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 스위치가 있어요. 수동, 정지, 자동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동, 정지, 자동이라고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펌프 스위치예요. 자동 관비기에서 오는 신호로 해서 펌프를 돌리겠다. 정지, 신호가 와도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 수동, 무조건 전기는 넣어가지고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셨냐면은 전자밸브를 수동으로 강제 오픈하시고 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펌프가 바로 돌면서 이제 관수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나왔어요. 어떤 문제점들이었냐면은 사장님들 이제 퇴근하셔야 돼. 물 다 줬다고 해서 퇴근하셔야 되는데 펌프를 꺼줘야 되잖아요. 자, 와서 펌프 껐어요. 그러고서 여기 와서 얘도 올려줘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퇴근을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탱크의 물의 자연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밸브로 이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역으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물탱크에는 계속 자동으로 물을 채워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밤새도록 그 농가 사장님께서 그 다음날 농장으로 출근하시기 전까지 계속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만약에 이런 식의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펌프는 끝이 돼. 끝이 아니고 꼭 전자밸브를 이렇게 자동으로 두셔야지 침수 피해를 안 보시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열고 막았다 열었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게 또 산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지게 되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전자밸브를 교체하든지 아니면은 관수시설 떼어내고서 이제 수동관수, 옛날로 돌아가서 수동관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이걸 갖다 계속 열었다 막았다 하시면서 이 작은 놈을 가지고서 움직이다가 이게 훼손이 되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직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는 V자로 움직여요. 거기에다 또 친절하게 오토, 오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오픈으로 두면은 강제 개방, 오토로 놓으면 관비기나 양액기에서 신호가 와야지 열리는 거예요. 24V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으로 하시고 또 펌프 수동으로 돌리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오토. 자, 다음으로 지금 이게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신형입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각인이 왼쪽부터 오픈, 오토, 클로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가운데 오토, 지금 전기가 들어와야지 열린다는 뜻이고, 자, 오픈입니다. 강제 오픈. 이거는 이제 밸브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대로
클로즈로 놨어요. 이거는 전기가 들어오건 강제 여는 게 없죠. 이제 완전히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클로즈로 놓으시게 되면은 전기가 들어와도 안 열려요. 근데 이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클로즈가 필요했을까?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는 건데, 이게 더 이제 이 밸브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손잡이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외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키우리에다가 전자밸브 Y형을 주문을 하셨는데 왜 이게 오느냐? 신형이 있다며. 근데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유통 구조상 저희도 이게 재고잖아요.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요즘에 농가 사장님들의 지식 수준들이 많이 오르셨어요. 이제 인터넷도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찾으셔가지고 전자밸브 요즘 이렇게 돌려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없어요. 이거는 원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테스트용으로 쓰는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화 기기를 이해하시고 그걸 쓰시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오토로 놓고 사용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이거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얘도 이걸로 바뀌어서 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건. 국내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품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제 솔레노이드 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솔레노이드 교체를 하는데 이제 솔레노이드가 이 구형과 신형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야, 이거 아주 옛날 Y밸브 쓰고 있는데 솔레노이드 나갔다? 근데 지금 다 신형이라며.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맞을까?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 이 솔레노이드, 교체용 솔레노이드를 저희가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유지보수 부분에서 이제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토로 놓고 사용을 하시다가 자동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물이 안 나가요. 관비기나 양액기에서 분명히 열어주라고 했는데 펌프는 기동을 하는데 이 구역 밸브가 안 나가.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기계를 세우셔야 되고, 다음으로 보실 게 이거를 열었다 막았다 하세요. 근데 열었는데 물을 흐르는 소리, 아니면 이제 압력 게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압력 게이지에 표시되는 거 보시고, 살짝 올라갔다? 그럼 펌프를 한번 기동을 해보셔요. 그러면은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걸로 해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유량계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연장 들어야죠. 자, 근데 우선 연장을 찾아오시기 전에 솔레노이드를 이제 우선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솔레노이드를 풀어보세요. 왼쪽 나사식이니까 볼트 조이시듯이 볼트 조이고 풀고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좀 벗겨내면은 은색 쇠 뭉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냅니다. 그때 이걸 풀어내시면서 이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전자밸브 상에서는 정상이에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 여기로 해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열은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토인 상태고 오픈인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 안쪽에 있는 핀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토로 놓으니까 올라왔죠? 오토면은 내려갑니다. 이 뜻은 솔레노이드가 기본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오픈이죠. 오픈이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물이 요 안에서, 요 작은 구멍 안에서도 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수압 발생이 되면서 이 고무판막을, 요 안에 고무판막이 있거든요. 이 고무판막을 움직이면서 물을 열어주는 건데,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작은 구멍을 막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없어요. 물의 흐름이 없어서 밸브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걸 갖다 좀 빼서 보면은 이게 다예요. 여기 스프링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기를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기계에서도 이제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데, 기계에서 전원을 뭐 테스트 모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 솔레노이드에다 전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원을 넣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이거를 풀기 전에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구나. 자, 이따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24V가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보여야 되나? 자, 말랑말랑. 자, 들어갔죠?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자석이에요. 전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자성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철을 올린 거예요. 그 쇠뭉치, 쇠기둥을. 자, 안 빠져요. 자, 지금 증상이 나오는데 좀 약간 떠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이거는 이제 전선하고 전압이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전원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오래 쓰시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녹음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기를 끌게요. 자, 튕겨나가지 않게 튀어나오죠. 또 말랑말랑. 다시 들어갔죠. 안 나옵니다. 전기 차단. 나오죠. 이거를 장착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내용 구성을 참 잘못했나봐요.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게 전선을 체결을 하시고 전기 테이프로도 하긴 하지만 압착기나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연결됐고요. 쇼트 안 나게. 저는 테프로는 안 붙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딸깍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지금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딸깍 하는데, 아까 이제 기계
전원을 넣는데도 전자밸브가 열리라고 했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솔레노이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지 이 솔레노이드를 분해를 했을 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자, 이제 솔레노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모품입니다. 이제 그만 풀고, 이거를 장시간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게 뭐 보통 관수하실 때 뭐 3시간, 4시간, 뭐 하루 종일 24시간, 뭐 며칠 동안 연속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전기를 넣어서 계속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관수를 하시는 분도 몇 분 봤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안에 스프링이 찌그러들어요. 이 작은 스프링이 찌그러들어요. 그럴 때는 그 스프링에 찌그러진 부분, 우선적으로 스프링에 찌그러진 부분을 이제 가위로 절단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프링을 좀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확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못 써요. 아예 찌그러진 부분이 아주 뭐 몇 바퀴 정도가 찌그러져 있을 건데 그 부분만 잘라내시고, 약간 이제 뭐 이 정도 길이, 이게 몇 cm? 한 3cm 될까요? 3cm 미만으로 좀 길게 좀 살살 지그시 당겨서 늘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하시면은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 아까 수질 얘기했잖아요. 그 물 자체가 이끼가 많고 찌끄러기가 많은 물일 경우에 요게 또 새카매져요. 그리고 요 안에 벽면도.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런 이물질로 인해서 자성이 떨어져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휴지로 이걸 좀 닦아 주시고, 고무 패킹까지 좀 닦아 주시고요. 면봉 같은 걸로 요 솔레노이드 안에, 요 구멍 안으로 해서 이제 좀 닦아내 주시면은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대충 보면은 한 임시방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스프링만 구매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 스프링 팔다가 아주 이제 머리가 좀 쥐가 났었죠. 왜? 이게 이렇게 조만한 게 관리가 안 돼요. 어디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급책에서도 수입사에서도 이제 그 스프링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전자 코일도 오래 쓰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마시고, 교체용 솔레노이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기존 거와 교체를 해서 쓰시면은 스트레스 덜 받으세요. 진짜. 이거 하나 팔아놓고서도 조립 못한다고 해서 좀 불려가기도 했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그리고 전자밸브라고 해서 어떤 분은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야, 전기 쓰는 건데 위험한 거 아니냐, 잘못하다가 이거 새로 사간 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다시 전기 얘기를 하면은 AC 24V를 쓴다고 했어요. AC 220이 아니라 24V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아주 약한 전원이에요. 지금 보셨죠? 제가 지금 어디 보자. 테스터기로 보여드릴게요. 농가 사장님들도 이런 전기 테스터기 하나씩 있으시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국산은 2만원에서 지금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가까이 됐던가? 자, 테스터기도 보실 때
전기 기호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직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거는 직류, 그 배터리 체크할 때, 배터리 전원 체크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물결 무늬, 교류, AC 전원 확인하는 겁니다. DC 전원, AC 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C 전원을 쓴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물결 무늬로 맞춰놓고 220 콘센트에다 이거 두 개 꽂으셔도 돼요. 그럼 228, 뭐 22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220은 전압과 전류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 다쳐요. 자, 24V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전원에. 전선에 이제 24V가 들어오고 있는데 맨손으로 잡고 있죠. 이렇게 잡아도 전기 흐르긴 흐르겠죠. 근데 24V면서 이게 전류치도 약한 거라서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재보면 테스터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25V가 나오네요. 25V까지는 괜찮아요. 24V 밑이 됐을 때가 문제지.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전기 찌릿 약간 미묘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전선이 쇼트 나면 안 됩니다. 쇼트라는 것이 이게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퓨즈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직접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 아까 이제 셀렉트 스위치가 구형이냐 신형이냐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신형을 볼게요. 아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 제가 아까 조심조심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해볼게요. 추가 안 빠져요. 추가 안 빠져. 그냥 당겨도 안 빠져. 그러면은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이게 교체용 솔레노이드를 구매를 하실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 요 초록색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셀렉트 스위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 초록색 그 신형 같던데 키우리한테 설명 들어보니까 신형 전자밸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업체에서 이걸로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신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교체 방법. 당겨도 안 빠져요. 위로 해도 안 빠져요. 근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 스위치, 셀렉트 스위치 쪽으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엄지로 아래쪽을 셀렉트 스위치 쪽으로 밀으세요. 그럼 딱 소리가 나요. 들으셨나요? 다시 풀어볼게요. 들으셨죠? 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살짝 제끼셔서 빼시면은 이렇게 되죠. 모양이 이게 구형이고요. 이게 신형입니다. 틀리죠? 구형 자체는 이게 홈 패킹이 여기 장착이 돼 있고, 얘는 그냥 홈파인 추에 홈이 파여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거하고 틀리게 구멍이 안 보이죠. 물구멍이 안 보이고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보시면 이제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요 홈파인 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거꾸로, 그러면은 장착.
신형이 더 쉽죠? 아니지. 구형이 더 쉽죠? 딸깍하고 빼낼 때 또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구형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구형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체형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캡에 추가 안 빠지게끔 이렇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캡이 있고 추가 있고 솔레노이드 뭉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 중에 이게 초록색 보이시죠? 이 고무 패킹이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옆으로 물이 샙니다. 자, 구형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케이블을 해서 포장이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버바드 전자밸브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랑. 자, 양액 재배하시면서 기랑이 났어요. 이게 여각이고 전자밸브고 다 점적이고 다 떨어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설을, 이 전자밸브를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그냥 끝낼 뻔했네요. 11mm 복스알과 스패너 아니면 이런 드릴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자 스패너가, 잠시만요. 스패너 좀 준비해 올게요. 자, 이렇게 11mm 스패너와 드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아요.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6개가 분리 6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자꾸 하겠지만 그 배관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볼트 너트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볼트 하나 없어가지고 그것도 새로 사는 것도 일이에요. 이렇게 안 풀린다 그러면 스패너로 너트를 잡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풀자마자 이렇게 밀려 올라오죠. 이거는 이 안에 좀 보시게 될 건데 스프링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랑 조절 손잡이 밑에 이게 심이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이 있고요. 고무 패킹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올라갔다가 요 가생이로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거 실인데 이거는 잘 안 빠지니까 이제 냅두세요. 이 실인데 안 빠져요. 빠지긴 빠지는데 빼세요. 빼시고 나면은 요런 것들에 여기나 요 안이나 특히 바킹, 요 고무 바킹, 그리고 어디 갔냐? 오 초록색 물구멍 바킹. 엔진 왔다.
자, 지금 잠깐 NG라고 해서 세워봤었는데요. 이게 없어졌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어디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자, 이 동그란 거를 잘 보시면은 요 아래 턱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요쪽에 요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와 요 구멍으로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솔레노이드 쪽으로. 근데 이제 여기 이 바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좀 찾느라고 좀 시간을 좀 허비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 분해를 했잖아요. 그럼 다 닦아 세척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조립을 해야죠. 역시나. 자, 이렇게 실, 다음 홈패킹.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고무 패킹의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튀어나오는 홈에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다음에 스프링을 놓고 솔레노이드가 요 초록색 바킹 있는 쪽으로 하시는데 요 철심 보이시죠? 요 철심을 요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됐고.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솔레노이드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두 개가 튀어나왔어요. 이 돌기.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돌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요 홈 양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튕겨 나갑니다. 한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볼트를 넣어주시고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랑 같은 거 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 한번 부르게 되면은 공사 새로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은 여과기도 다 해야 되지, 점적도 교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비료를 쓰실 때 좀 이물질이 안 생기게끔 그런 내용은 잘 전달 받으시고 관수를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밸브도 분해해도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니죠. 저기 뭐야 20이나 25m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트 너트가 아니라 저기 피스못이에요. 나사못.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면 돼요. 씩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뭐 새거랑 다름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구경은 이렇게 십자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피스를 풀러내면은 이렇게 또 벌어져요. 튀어 올라오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고급한막. 그렇게 하고 내부 구조는 일반 글러브 타입 똑같죠. 똑같고, 이제 고무 파킹 돌기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주시고, 스프링 가운데로 두고. 얘는 심이 없어요. 심이 없고, 대신에 이제 어차피 작은 구경이라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하고, 솔레노이드 위치, 요 물구멍 확인하셔가지고 요 자리에 끼워주는 거예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고무 바킹에도 반대쪽에 보면 물구멍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지간한 설명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좀 미흡했어도 양해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 기술이 좀 더 좋아지면은 이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고서 궁금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제 문제점들 이렇게 발생하시면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자재들 지금 또 올릴 게 많아요. 저희 자재들이 지금 이거 범아들 거거든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안테나처럼 이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블루투스로 핸드폰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제어하는 전자벨브도 있어요. 이거 국내에 요번에 전시회 가니까 있더라고. 그거 하나 뺏어온 겁니다. 돈 주고 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으니까 구독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올리는 대로 한 번씩 봐주시면은 사장님들 시설에 도움이 되는 자재들을 많이 올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사장님들 운영하시는 공장의 발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